핵심 뉴스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새로 고침 대한민국.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익 국장님은 2주 만이네요. 네, 지난주에는 근데 제가 못 나왔지만 너무너무 좋은 분이 나오셔가지고. 네. 네, 방 국장님 나오셨죠? 네네. 박학진 선생님. 그래서 또 이 울분어린 현실을 진단해주고 가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창익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네. 어떤 분은 화투치기 좋은 날 이렇게 알고 계신데 절대 그런 날 아닙니다. 잠깐만요. 그 얘기는 왜 나오나요? 38 광땡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최강기 선생님 여러분, 때문에 우리 방송 내용의 품격을 좀 올립시다. 아니, 너무 무의식적으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 말문이 막히네. 자, 세계 여성의 날 110주년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허투루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왜 그런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미투 운동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이 특히나 남다르게 솔직히 얘기를 하면 이 날이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지 작년, 재작년 3년 전, 4년 전을 떠올리면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저 학교에서 그 세계 여성의 날 즈음에서 학생들 만나거나 하면 네. 3월 8일이 무슨 날이냐고 제가 짓궂게 질문을 해요. 50명에게 물어보면 한두 명이 알까 말까였습니다. 네. 특히 여학생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5월 1일이 노동절이잖아요. 그렇죠. 노동자가 노동절이 언젠가 모르는 노동자와 아는 노동자의 차이가 큰 것처럼 세계 여성의 날이 언제인지 아는 여성과 모르는 여성의 차이, 물론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올해는 뭐 세계 여성의 날이라는 게 미투와 관련돼서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해주고 네. 뭐 주말에도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오늘도 행사가 많이 열리고 그래서 네. 정말 대한민국의 본격적으로 최초라고 할 것 같은데 세계 여성의 날 다운 여성의 날을 보내는 것 같아서 예. 정말 반갑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맞으셨어요? 오늘은? 사실 이제 그 세계 여성의 날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예. 이게 이제 그 1908년 3월 8일에 그 여성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사건이 벌어졌는데 예. 이제 이것 때문에 그 미국 노동자들이 걸기하면서 이제 그렇죠. 만들어진 날이죠. 그래서 네. 이때 여성 노동자들이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 여기서 빵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그렇죠. 그리고 장미는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을 의미했는데 네. 이때로부터 그 2만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시간 단축, 임금 인상, 투표권 등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고 유엔에서 1975년에 네. 세계 여성의 해를 지정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3월 8일을 그 날로 공식화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언제부터요? 2018년부터. 올해부터 법정 기념일로 정해서 그러니까요. 여성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정한 첫 해가 올해예요? 그렇습니다. 예.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행사는 사실 85년부터 했지만 했죠. 예,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잘 몰랐고 다만 이제 그 법정 기념일이 된 건 그렇죠. 올해라는 거죠. 오래 걸렸네요. 네,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모로 의미가 있네요, 근데 그러니까요. 진짜. 아무튼 이제 그 미투 그러니까 바람 수준이 아니라 이제 그 열풍 수준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맞습니다. 상황 속에서 맞는 세계 여성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 새로 고침에서는 뭐 미투 운동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에서의 여성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이런 시간으로 좀 꾸며봤으면 하는데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께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투 운동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하나의 그 분기점이 될 수 있을까요? 미투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거는 뭐 누구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문화 전반적인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아, 대변혁이라고 보세요? 예, 저희는 사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 뭐 패러다임 변혁 이런 거 많이 얘기 들었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생각의 틀이나 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천지개벽 같은. 네. 근데 그동안에 여성에 대해서 바라보는 혹은 여성과 남성 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그런 그 관점들이 네. 사실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냥 고정화돼 있었단 말이에요. 예컨대 제가 뭐 가게 식당 같은 데 가서 뭘 시키더라도 네. 종업원이 여성분이면 좀 편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 언니 뭐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편한데 네. 예를 들면 남성분이면 좀 불편한 부분이 사실은 좀 있어요. 내가 남자를 시켜도 되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알게 모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 같은 데서도 혹은 사무실에서도 커피는 당연히 여성이 타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존 문화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당연한 걸로 사실 여기고 살아왔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하나도 당연한 게 아니었을 뿐더러 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다.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거죠. 오창익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31년 전이네요 벌써.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87년 6월 항쟁이 빵 터졌잖아요. 네. 민주화 투쟁. 예. 그다음에 곧이어서 뭐가 터졌냐면 7, 8, 9 여름 노동자 대투쟁이 터집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공간이 열리니까 노동자들이 밀고 나온 네, 거예요. 맞아요. 그걸 통해서 이를테면 노동조합 개수는 뭐 10배가 늘고 어마어마한 대격변이에요. 그때 어마어마했죠. 네, 그래서 예, 예. 다시는 전태일 같은 비극적인 죽음이 없어야 한다라는 다짐들이 사회화되고 또 확장되는 시기였는데 저는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7, 18년에 촛불혁명이 빵 터졌습니다. 네. 야, 대통령도 헌법 질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면 우리가 끌어내릴 수 있구나. 교과서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네. 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이 체험했고 그것도 이겼습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 네. 이제 미투라는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부문 운동이랄까? 네. 처럼 여겨지지만 저는 그럴 것 같지 않고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에게 만들어줄 것 같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남녀, 여남 사이에 뭐 성평등이나 성차별을 줄이고 성평등으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을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잠깐 두 분의 진단이 똑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네. 두 분의 이제 그러니까 진단을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창익 국장님께서 좀 먼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미투 바람이 불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른바 여성 혐오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섞인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이 코너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네네. 있었고요. 네. 자,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패러다임 전환의 수준으로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그러니까 군대 가산점 문제부터 해서 뭐 너도 군대 가라. 네. 뭐 또 거울로 이렇게 비춰주니까 뭐 찔끔하면서 뭐 이러면서 예. 여혐 논쟁들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런데 네. 남성들 입장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여성 때문에 자기가 마치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네. 이건 정말 피해자들께 감사드려야 될 용기 있는 증언을 통해서 자기 피해들을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남성이어서 뭐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지만 잠깐만 마음을 열고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상황에서 살 수 있었냐. 그 얼마 전에 또 우리를 굉장히 놀라게 한 유력 정치인 같은 경우에 미투 어쩌고 얘기하면서 그 기간에도 몹쓸 짓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인간으로서의 어떤 뭐랄까 자세를 갖게 된 것 같아요. 네. 남성으로서 여성은 아니지만 여성이 일상적으로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도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미안해하고 또 얼마나 힘들었나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노영희 변호사께 이제 다시 마이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예청자 여러분도 한번 좀 의견을 보내주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여 하면서 여성 혐오하는 수준을 넘어서 낙인 찍기 현상까지 있었는데 자, 지금의 이 미투 바람이 바로 이런 여성 혐오 심리부터 시작을 해서 성차별 현실까지 뒤집어 엎는 정말로 패러다임의 대변환을 촉발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대한민국이 변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 예청자 여러분들의 좀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51 0951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실 여혐 문제의 시발점은 강남역 살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렇죠. 2016년 5월 17일에 일어났던 그렇죠. 그 서초동 노래방 화장실에서 이제 그 어떤 남자분이 네. 그냥 여자한테 무시당한 듯한 느낌이 평상시에 들었기 때문에 네.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이제 불특정, 그러니까 정말 모르는 여성을 이렇게 그 무참하게 이제 살인한 행위가 있었었는데 예. 그 일이 터졌을 때만 해도 여성에 대한 혐오가 사실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 사회 전반이 네네네. 이런 생각이 많았고 또 여성이 자기 얘기를 하거나 인권이나 뭐 어떤 자기 권리를 좀 찾으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저항감이 사실 상당히 심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점점
뭔가 이건 옳지 않다라는 식으로 가다가 예. 이번에 미투 폭로를 계기로 해서 이게 조금 저는 오히려 강제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게 우리들에게 왔기 때문에 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처음에 미투 폭로 났을 때만 해도 또 역시 꽃뱀 패러다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사보복 프레임 이런 걸로 계속 사실 공격을 받았어요. 그랬죠. 그러다가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엄청나게 사회 각계각층에서 모든 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예. 그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던 분들이 쏙 들어갔단 말이죠. 아하. 그거는 지금 사실 그분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 그런 말을 감히 입 밖에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강제적 의로라도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예. 강제적 의로라도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바꿔야만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지금 사실은 상당히 변혁적이고 경천동지할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 정리를 하면 그 불과 얼마 전 여성 혐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현상에는 여성의 처지와 그 열악한 지위에 대한 공감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었는데 그렇죠. 공감의 결여였는데 그렇죠. 미터 바람이 불면서 이제는 비로소 공감에 눈뜨기 시작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 공감에 눈뜨기 시작한 게 네. 그냥 내가 정말 스스로 느껴서 눈뜨기 시작한 거라기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나 이런 것들에 놀래서 네. 혹은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압력으로 느끼면서 예. 이렇게 바뀌게 됐다는 거죠. 그래요? 오창익 국장님. 네. 네,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여성들이요. 우리가 우리나라는 사실 다른 나라와 좀 다른 역사적 변화를 거쳐왔기 때문에 네. 1948년 이제 정부 수립할 때 5월 10일 날 처음으로 선거를 했잖아요. 네. 남녀 연함이 같이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네. 이를테면 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유래가 됐던 미국의 여성 참정권 투쟁 같은 경우도 남성, 일정한 연령 이상의 남성에게 참정권 줬던 게 1870년인데 여성 참정권 1920년이에요. 50년이 걸립니다. 예. 여성이 하나의 시민으로 인정받는데. 그렇죠. 놀라운 나라 프랑스 같은 나라도 있어요. 프랑스는 대혁명의 나라 아닙니까? 네. 1789년. 네. 프랑스에서 일정한 연령 이상 남성에게 참정권 준 게 제2공화국 때인 1848년이에요. 여성 참정권은 100년 걸립니다. 1944년에 인정해서 실제로는 1946년에 선거를 처음 해요. 예. 그러니까 여성이 국민도 시민도 유권자도 아닌 시절이 프랑스에 거의 100년 동안 있었고요. 엽기적인 나라 스위스 같은 나라는요. 여성 참정권을 보장한 게 놀랍게도 1971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같은 이제 유럽권 또는 뭐 이렇듯 백인들 나라라 하더라도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은 19세기 여성 참정권을 보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1948년부터 같이 시작해서 마치 여성들이 네. 남성과 같은 지위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했던 거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대단한 자리인지 모르지만 역사 이래 여성이 서울시장이 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렇네요. 그렇죠. 예. 광역자치단체장이 여성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육감도 여성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없으면 아니 예. 아무리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떨지 모르지만 어쩌면 최초의 여성 교육감, 최초의 무슨 도지사, 여성 도지사. 그러니까 여성들이 최초로 어떤 자리에 가게 되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지 70년이나 됐는데도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분명하게 여성과 남성과 여성의 힘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남성들도 인정해야 되고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왜 남성만 죄인 취급하냐. 좀 문자도 그러니까 들어왔고요. 남성이 전부 다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네. 남성이 살기에 편한 세상이죠. 근데 저는 이게 궁극적으로 남성들에게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살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살은 보통 심약하다 또는 뭐 정서적으로 좀 열이다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 것 같고 따라서 여성 자살률이 높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한국의 자살률이요. 남성이 2.5배 정도 높아요. 아, 그런가요? 이건 뭐냐면 가부장제 사회이기 때문에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성들이 능력에도 버거운데 짐을 많이 지고 있는 거예요. 네. 남자들 보고 울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여성 해방 운동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여성들의 지위가 올라가는 건 남성들에게도 궁극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을 한번 마저 짚고 그 얘기를 더 진척을 시켜요.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미투 바람이 불면서 펜스룰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일단 좀 설명을 해주세요, 변호사님. 펜스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예. 2002년 미국 의회 전문지에 이제 더 힐이라고 하는 곳인데 네. 아내 외의 여자와는 절대로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이제 만들어진 얘기인데 예.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 실제 성폭행을 혹은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라도 네. 폭로를 당하면 자기네들도 억울함을 입증할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펜스를 쳐버리겠다. 다른 사람하고 네. 혹은 이 펜스의 뭐 이름이 이제 약간 네, 이중적이긴 그 하죠. 펜스는 아니죠. 예,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우리들이 아예 그냥 미리 그러니까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그러니까요. 아예 그런 계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이제 운동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펜스 룰이 있는 것은 사실 이제 이해를 하지만 네. 이런 것을 인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있고 이게 고착화되면은 또 다른 형태의 성차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뉴스를 보면 물론 저는 그것이 뭐 일반화된 현상으로까지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뭐 그래서 업무 지시, 막 업무 내용도 카톡으로만 한다 카톡으로 오고 문자로 한다 같이 그러고. 밥도 먹으러 가잖아요. 네. 네, 그거는 물론 좀 언론에서 좀, 네. 과장 보더라고 보세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세요?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은 그런 걱정이나 불안함이 있어서 네. 그런 행동을 하고 싶으신 남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아니 저는 사실 제가 네. 담당하는 사건 중에 음. 그런 남성분들이 여성하고 그런 성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고소당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고 네. 또 그분들이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상황을 좀 아는데 예. 남성분들이 무조건 다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 예. 또 남성분들이 전부 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 이제 아닌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오해받아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도 사실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예. 이제 예. 무조건적으로 니네가 옳다, 니네는 무조건 잠재자 범죄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보면 절대 안 되는 거니까 예.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통로는 열어주는 게 맞다라고 보지만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일반화시켜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펜스룰이라고 하는 것이 회자되고 사람들에게 씁쓸한 웃음을 주는 상황 자체를 우리가 마냥 즐길 수만은 없지 않냐. 뭐 오얏나무 그런 거죠. 아래서 각건을 고쳐매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말을 과도하게 뭐 실행에 옮긴다.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일반적인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만 네, 극히 맞습니다. 몇 개의 사례를 뽑아서 언론이 보도하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거는 지금 뭔가 그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거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결국은 의식의 개선과 문화의 개선으로 가는 것만이 패러다임의 변화. 이게 궁극적 지향점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좀 현실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여성 같은 경우 임금 격차가 남성하고 36.7%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죠. 이게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2017년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성평등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14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성평등 지수가 118위, 예. 성비 불균형은 132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통계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정말 여성들이 가진 지위나 이런 것들이 매우 열악해요. 그러니까 뭐 이른바 남존여비로 한때 통칭되던 이런 문화가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건 유교의 문화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중국 가서 본 분들은 전혀 아니라고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니, 중국은 오히려 그냥- 여성 우위인 그럼요. 것 같아요. 예. 순위가 118위인데 118등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옆에 있는 나라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남녀 차별이 지구상에서 가장 심하다. 물론 다 모든 무슬림 국가가 그렇진 않지만 네. 그러니까 아랍 쪽 국가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우디 같은 나라 뭐 이를테면 여성에게는 운전면허도 안 주고 네네네. 이런 정도 아닙니까? 너무너무 심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는 나라하고 여성 지위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건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그런 숫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임금 격차가 얼마나 나느냐,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얼마나 많느냐, 여성들이 자기 권리를 얼마나 지킬 수 있냐, 보장받을 수 있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세계 10위의 국가가 네. 여성 지위에서는 세계 120권에 추락해 있다는 건 네.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요.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약간 방향을 조금만 틀어서 자 그러면 그 저변에서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좋은데 정치권이 바뀌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 한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청와대 오차 모임에서 벌어졌던 두 광경 알고 계시죠? 네. 저- 홍준표 대표. 네. 김정배 앵커님은 별일 없으시죠? 이거요? 됐어요. 그 괜히 그 인용하지 마시고 임종석 비서실장 때 뭐 네. 그 임 실장이 기획한 거 아니냐. 기획도 아유, 얘기했고 그 나중에 농담이라고 했는데 저는 농담이라고 그렇게 한마디 하고 넘어갈 성질의 문제인지 모르겠고 아, 그건 안 되죠. 여당 대표도 유 대표님은 뭐 봐주겠습니다. 뭐 부인이 같은 여고 동창이니까
이것도 농담이라고 했어요. 아이고 참.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정치권의 이런 모습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홍 대표 같은 분이 대표적인 건데 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민의를 대변하는 게 정당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정당은 그런 기능을 굉장히 상실한 것 같고요. 아무 얘기나 다 해버리고 뭐 그다음 나중에 농담이라고 얘기하는 방식은 그 대선 국면에서도 그랬잖아요. 정말 네. 아주 흉측한 얘기 중에 하나는 설거지는 하늘이 정해준 여자의 일이다 이런 얘기까지. 전부 다 농담이라 그러고 나중에.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농담도 못하냐 뭐 이런 거 뭐 웃자고 한 번 한 소리다. 웃자고 하는 소리도요 금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걸 하필이면 여성 비하에서만 웃자고 하는 소리들을 반복하는지 남성도 비하될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사람을 비하하지 않고도 웃기는 소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다 놔두고 특정성만 비하한다는 건 정말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하고 이런 분들은 정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몇 개 그 문자 좀 소개해드리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구하겠습니다. 먼저 2634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요. 인천에 사는 50세 직장인입니다. 요즘 저도 여성들에 대한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여자분들에게 실수한 일은 없는지 요즘 사태로 앞으로 더욱더 조심해야겠다고 제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는 기회였습니다. 이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거대한 전환에 들어갔다는 하나의 어떤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런 그 문자도 있습니다. 전철 안에서 손만 스쳐도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 눈들이 더 무섭다. 골목길을 여자하고 같이 걸어가면 여자가 마치 범죄자 보듯 힐끔힐끔 쳐다봐요. 이런 그 문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본인은 전혀 그게 아닌데 네. 내가 오히려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저 사람이 그런 식으로 보는구나. 사실 네. 이거잖아요. 말하자면.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말 대다수의 선량한 남성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그런 감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는 사실 여성들도 그렇게 꼭 쳐다보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그런 식으로 쳐다보는 건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제 이러면서 여성들도 반신반의해서 볼 수가 있긴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이게 지금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보고 예. 특히 더 어떤 한 분이 이제 보내주신 문자 중에 좀 마음이 아픈 것들이 있는데 예컨대 9493님 보내주신 예. 것 중에 예. 남성으로서 기득권을 거의 누리지 못한 2030 남성층 이런 남성에게 남자가 편한 세상에 양보하라 이런 식의 논리를 강요하는 것은 또 하더란 폭력일 수 있다. 저는 그 말도 맞다고 네, 봐요. 맞아요. 전 네. 이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분이 남성이잖아요. 그래서 남녀 뭐 성으로만 생각하면 손해인데요. 네. 이게 미투가 남녀의 권력관계에만 균열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네. 권력관계의 균열을 일으킬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갈 거고요. 그래서 젊은 층으로서는 미투가 환영할 만한 일이 될 것 같고요. 밤골목 말씀하셔서 저는 주택가에 사니까 제가 뭐 등치도 좀 있고 그러니까 제가 걸어가면 앞에 어떤 여성이 있는 경우에 저를 의식하고 힐끔 돌아보고 막 빨리 걷거나 막 의식하세요. 그럼 제가 도와드리려고 좀 빨리 걷잖아요. 뭐 뛰어가고 이런 경우. 그건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좀 기다렸다 가고 막 이러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정돼 있어요. 그렇죠. 범죄 발생도 적고 위험한 일, 흉측한 일도 적게 일어나요. 네. 그러나 이 약자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위협이나 공포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잖아요. 자원이 풍부하진 않지만 그래도 네. 뭐 가로등을 옛날에 방범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좀 밝혀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네. 서로가 민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피하거나 혐오하는 대상이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 이해하고 정말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의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이 새로 고침 코너를 통해서 몇 차례 걸쳐 미투 운동 이런 걸 이제 그 진단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의식의 변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몇 개의 문자를 소개해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는다는 표현은 좀 약간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이제 생각이 정립이 돼야 되는데 약간 당황하고 이러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창 국장님은 강연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그런 걸 많이 느끼세요? 네, 뭐 정말 변하고요. 저는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과거 그 2월 25일 일이든 30년 전 일이든 간에 과거 일이잖아요. 근데 그 과거 일이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는데 자기 상처를 드러내면서 용감하게 증언해준 피해 여성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그분들이 세상을 바꿀 거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들의 용감한 증언 때문에 제2, 제3의 피해자를 줄이거나 없애고 예. 또 후속 세대들도 구원해주는 것이어서 정말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싶어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우리 그 노영희 변호사님께는 6685님이 아주 좋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거를 대신 읽어주시면 네. 이걸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네, 6685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현재 진행되는 미투 운동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고위 정치인의 사건은 그 누구도 성범죄로서 정당화될 수 없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미투 운동에 큰 용기 내주신 여성분들께 위로와 격려 드립니다. 네. 35세 경기도 남성 드리며 네. 여기까지. 이걸 마무리 멘트로 네. 대신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창익 국장,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